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픽 자격증 후기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 오픽에서 IH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 IH라는 점수는 굉장히 놀라운 점수였습니다. 원래 저의 스피킹 실력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경우 수능 시험에서는 1,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었지만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토플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우 인터미디엇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픽 공부를 할 때도 스피킹을 이전보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법이나 시제를 많이 실수를 하고 단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IH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H라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어떤 저의 공부법이나 경험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후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오픽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공부 루틴을 함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움이 되었던 콘텐츠와 교재 간단하게 리뷰해드리고 네 번째로 동기부여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픽 시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by Computer 이라는 그 용어의 약자로 오픽 시험은 의사소통의 시험입니다. 문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간단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과 오픽을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토익 스피킹은 암기와 문법에 집중해야 하지만 오픽 시험은 오히려 유창한 대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실질적인 의사소통 실력을 키우기에는 오픽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저는 오픽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픽 시험은 그렇다 보니 점수의 채점 기준 또한 의사소통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세한 기준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오픽 공부법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말로 제가 잘못 공부했던 시행착오편 간단하게 보여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예시편입니다. 저는 일단 한 달 동안은 오픽 시험 소개에 대한 유튜브를 쫙 봤습니다. 그리고 오픽 시험에 대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시험에 대한 소개 유튜브를 봐도 어떤 시험인지 감이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모두 오픽 노잼이라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다고 하길래 오픽 노잼 유튜브를 보면서 막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커스 오픽 어드밴스 교재를 사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말로 그 오픽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고 그것을 팝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 공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오픽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 내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픽 교재 목차에 따라서 학교 생활, 수업, 교수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설문에서는 무직, 백수 카테고리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커스 책 같은 교재를 순서대로 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설문 주제에 대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픽은 스크립트를 외운 느낌, 스크립트가 있는 느낌이 절대로 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픽 채점 기준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장을 외우는 식의 공부는 위험하고 스크립트가 티가 났을 때 감점을 하는 요인도 있다고 오픽 노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문장을 암기한 티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답한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 구문이나 표현을 외우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봐주셔야 하는 올바른 예시편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게 된 최적의 공부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능 공부를 한 정도의 단어 수준이 있다면 제가 한 대로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픽 노잼 책 한 권을 사서 책 순서대로 영상을 보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픽 노잼은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로 1등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파트 3에서 해드릴게요. 재생 목록을 보시면 IM, IH, AL 외국인 시리즈 순으로 나와 있는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오픽 노잼 강의가 학생들의 답변을 첨삭해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좀 개념이나 이런 팁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작정 듣고 필기를 했는데 필기를 하면 할수록 양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IH 시리즈까지 듣고 나서 그동안 배웠던 팁들을 제가 노션으로 단권화를 해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방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할지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주를 남기고 오픽 노잼 1, 2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옵니다. 2권의 책을 빌려왔는데요. 이 오픽 노잼 1이 특히 정말 좋았던 책이었는데 이 오픽 노잼 1을 보시면 이렇게 유형별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필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이 필러 개념을 보시면 오픽 노잼 영상의 내용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QR코드를 통해서 실제 이 유튜브 영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QR코드를 통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전달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이 영상을 구조화해서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해커스 오픽 어드밴스 문제집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픽 준비를 시작할 때 바로 샀던 책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이유는 실전 연습을 하기에 좋습니다.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설문 주제별로 또한 돌발 주제별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재 오픽 시험 소개나 진행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저는 카페 주제를 선택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카페에 대한 요 빈출 문제, 요게 콤보 세트로 나오는데 이거를 연습을 해보고 이 대표 문제별로 QR코드를 통해 듣고 대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이 오픽 노잼 2가 기출 문제 정리에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픽 노잼 2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오픽 노잼 나름의 개념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즉 저는 뭐 은행이면 은행 주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픽 노잼이 말씀하시는 묘사, 습관, 경험, 비교 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해커스 책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거는 많이 사용을 했고 여기에 주제별로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은행 주제면 은행 주제만 이렇게 뽑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시면 이 주제별 오픽 노잼 답변들이 나와 있어서 필러나
아니면 표현 같은 것을 참고하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재를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오픽 노잼 1으로 개념 공부를 하시고 개념을 온전히 숙지를 하시고 팁이나 필러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 후에 이 오픽 노잼 2와 해커스 어드밴스를 통해 실전 유형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사야 한다고 하시면 해커스 오픽을 실전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스텝은 이렇게 각 개념별로 또한 유형별로 문제 숙제가 끝났다면 여우오픽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실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유형이 끝나면 이제 이거를 통으로 이어져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우오픽 모의고사는 실제 오픽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통으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난이도를 5-5로 할 예정이었어서 카테고리 5-6을 선택해서 연습을 했고요. 확실히 이런 책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또한 개념별로 연습을 할 때보다 통으로 20분간, 저는 답변을 20분 동안 했는데요. 이렇게 통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말이 잘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을 하는 게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이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시작을 하면 길이가 너무 방대하고 유형이나 문제별 구성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교재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유형별로, 개념별로 연습을 하신 후에 모의고사 통으로 실전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전 연습 첨삭 팁인데요. 첫 번째로는 클로바 노트를 통해 녹음을 하시고 두 번째로 스픽을 활용해 교정받고 실수하는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실 클로바 노트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아도 다 딕테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걸 녹음한 파일을 텍스트로 받아서 스픽에 넣어서 첨삭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픽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어떤 그런 콘텐츠나 어떤 그런 도구들 중에 밥을 사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스픽한테 밥을 사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애용했던 앱입니다. 이 스픽은 챗 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 AI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주고 또 첨삭을 해주는 어플인데요. 사실 제가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챗 GPT에도 첨삭을 부탁을 해봤는데 이 스픽에도 같은 인공지능인 것 같지만 어떤 영어 공부에 최적화되게 설계를 해 놓으셨는지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첨삭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에게 이 첨삭을 부탁한다고 하면 정말 아찔하고 얼마를 줘야 할까 싶은데 AI니까 마음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과 당일, 즉 시험 바로 직전에는 스픽에 오픽 연습을 하는 롤플레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고 활용하고 정리해서 첨삭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고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노션을 통해 이러한 모든 꿀팁들을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픽 후기와 자료들을 보다가 노션으로 예쁘게 팁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신 것을 보고 저도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저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고할 만한 문장, 필러를 적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 또한 말하면서 좀 수정이 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따로 숙지할 수 있도록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할 설문 주제와 그 문제별로 간략한 예시 답변을 같이 적어놓아서 실전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주제를 연습을 해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는 이런 책들에서의 이 유형별 문제 파악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오픽을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콘텐츠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픽노잼 책과 오픽노잼 유튜브입니다. 오픽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시겠지만 오픽은 의사소통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원어민들이 하는 대화의 어떤 그런 미묘한 뉘앙스 그리고 표현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종 한국인이고 유학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런 미묘한 느낌과 차이들 그런 것들을 알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을 오픽노잼 선생님께서 짚어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필러 표현을 많이 써야 한다든지 감정 표현을 뭐 I want 보다는 I feel like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장을 길게 만들거나 또는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말하라던가 이런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꿀팁 그리고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꿀팁들을 잘 적어가지고 그거를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연습해보고 숙지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원어민처럼 말하기 위해 필수적인 필러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그런 게 실제로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에 굉장히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유키즈의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젠데이아 씨께서 이런 필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픽노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필러 표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해커스 오픽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 주제의 유형별로 공부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해커스 오픽 책에는 이런 식으로 예시 문장들, 예시 템플릿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그냥 외우거나 아니면 숙지를 하시다 보면은 템플릿처럼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단어를 숙지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강지환 오픽TV 유튜브입니다. 이 채널은 오픽 채점자였던 분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채점자의 기준으로 알려주시는 오픽 팁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픽 만능 문장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뭐 발음이나 표현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뭐 헬스를 하거나 길을 가거나 할 때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픽 시험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하는 서베이 주제들에 대한 꿀팁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험 내용적인 어떤 시험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숙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여우 오픽 모의고사입니다. 이 여우 오픽 모의고사는 실전 유형을 연습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실제 시험과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한 문제를 들은 후에 자신이 다시 한번 문제를 클릭을 해야 문제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여우오픽 모의고사에서는 자동으로 2번 들려주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유형과 순서, 그런 구조들, 그 다음에 화면의 방식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 환경과 정말 유사하기 때문에 실전 대비용으로 한번 쭉 모의고사 연습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픽입니다. 이 스픽의 문법, 표현 이런 수업들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익히는데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피킹을 계속 시켜주다 보니까 발음이나 억양까지 연습해볼 수 있어서 오픽 시험 대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어 회화 실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픽 점수가 급하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AI를 활용한 답변 첨삭받는 기능을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유형별 모의고사를 연습해 본 후에 여기 스픽에 다 넣어서 첨삭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일정 수준의 단어 수를 넘어가면 첨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씩 잘라서
이 AI에 넣어서 첨삭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스픽의 롤플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실전 대화 감각을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롤플레이를 실제로 하시게 되면은 녹음을 하고 옮길 필요 없이 바로 제가 말한 것을 가지고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 스픽은 제가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고 정말 반해서 앞으로도 회화 공부를 할 겸 계속 하려고 1년 연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간 멤버십 2만 원 할인권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해서 정말 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픽을 한 달 반, 제대로는 한 달 반, 실제로는 2달 반 정도 공부했던 공부법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시험 후기와 오픽 꿀팁 정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스피킹을 공부할 때 많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말을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회화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스피킹을 못할까? 왜 나만 회화 실력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외국에 살다 온 친구 후배 한 명이 그럼 언니는 이제 처음으로 스피킹 공부를 시작하는 거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처음 영어 공부, 리딩이나 리스닝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수능까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스피킹도 지금 시작하니까 못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스피킹 못하는 거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영어가 어떤 나의 길을 막는 벽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나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적인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